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지금 연일 지금 민주당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 핵심 관계자가 금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진술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수진 의원이 아주 지금 연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당 관계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천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다 보면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 혐의 재판을 받은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빼박이겠더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너무나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면서 이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이 부장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폭탄을 지금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CBS 노컷 유튜브에 출연한 그 이수진 의원이 친명이면서 핵심 당직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폭로를 해버렸어요.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단에 속해져 있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후보 검증을 진행 중이던 시점과 과거 정치를 했던 분인데, 검증 핵심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거야. 이런 진술서를 들고 왔더라. 6개월 후에 돌려받기는 했지만은 돈을 전달받은 것은 분명하다. 받아가지고 6개월 후에 돈을 되돌려 줬다 이게. 되돌려 준 것도 사실이고 전달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실이 명백해져 버렸네.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후보 검증 단계에서 그때까지는 이수진 의원 본인도 검증 통과 여부가 확정이 안 된 그런 단계였다고 해요. 검증위에서 불공정하게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후보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소연하던 사람이 어떤 제보 자료를 들고 와갔는데 검증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 시켰는데 정작 컷오프 시킨 사람에게 이런 비리 의혹이 있었다라면서 자료를 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검증위원회 소속이었다. 두 사람이 진술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6개월 후에 돈은 돌려받기는 했지만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왔다는 거예요. 무슨 사유로 돈을 전달했고 또 액수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돌려받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CBS 유튜브를 진행한 사람은 기자였는데 이런 부분을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질문 답변이어서 그랬는지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어차피 이게 의혹으로 나오겠네. 어쨌거나 이수진 의원은 이들이 갖고 온 진술서를 읽어보고 본인의 말로는 억울한 사람이 하소연을 하니까네 당 대표실에서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표실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선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은 이수진 의원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당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의 진술서를 당 대표실에 넘겼다는데 당 대표실에서는 이 진술서를 윤리감찰단에게 보내고 감찰단에서는 다시 검증위로 넘겼다는 거예요.
검증의 핵심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검증위로 넘겨서 검토해보고 후보 검증을 할 때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참.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거는 코미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할 수 있지. 제가 방송하다 지금 웃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의 주체에게 본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겼다는 말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이 있는데 갔으면은 그게 내버려 버리지. 이거 뭐 가지고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동 폐기 수준이지. 그래서 이수진 시의원이 그런데 어쨌든 거짓말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진술서가 자기 보좌관들도 보고 또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당에서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어떤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제기한 문제가 이렇게 처리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수진 의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당에서는 처리한 뒤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이수진 의원에게 통보를 해주는 게, 제보를 해줬던 사람인데 알려주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령 조사를 해보니까 금품 액수가 너무 작은 액수여서 문제 삼기도 참 그랬다. 아니면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어이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서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는 당에서 문제 삼을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라도 변명을 했어야 됐지 않나, 이수진 생각이지요. 이수진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당으로부터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 것으로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신문 보도 기사를 봐서라도. 이수진 의원 역시 만약에 당에서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그 물어봤다는 얘기도 없어요. 좀 그런 부분에 이 기자가 이수진 의원에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신 기자는 그렇다면은 그 돈을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지만 그 사람은 뇌물 혐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수진 의원은 물으니까 이수진 의원은 아니다.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돈을 건넨 사람과 돈을 건넨 사람에게도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이다.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같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 공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일 것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에 넘어가서 아쉬웠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설 명절 기간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통화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작부터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 그때 얼핏 그런 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인데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 정도 지지율로서는 공천받기 힘들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 엉망이 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느꼈어야지,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답변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지지율 부분을 얘기하길래 대표님이 여기 있으면은 10%는 밀렸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키니까 그렇지 대표님이 이 지역구 맡았으면은 10%도 넘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지역구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동작 경찰서를 들여왔고 또 르네상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100억 원이나 유치했는데 이 정도로 한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은 나는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은 지역구 활성이 훨씬 더 좋다, 낫다,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멍청했을 그런 얘기들이지요. 멍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정면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 이재명 대표도 그때는 예감했겠지요. 이재명 대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부분은 이수진 의원이 지금 건드린 거예요. 이수진 의원은 지역구에서 이상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반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경원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함하는 얘기만 듣고 나한테 톡톡 던지던 엄청난 상처를 줬다. 톡톡 던지는 그런 말들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주 불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 이틀간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했다. 이수진 의원에게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전화를 걸어와서 인간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자신이 급할 때마다 도지사 나갈 때, 대선 출마할 때, 계양구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 당대표 출연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 하더니 정작 중요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 없이 뒤통수 치고 난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대표 측근 공천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꽂으면서 나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속으로 웃을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성 일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건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6개월 후에 돌려줬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여자의 한은 5개월의 서리를 내리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감기 안 걸릴지 모르겠다. 감기, 곧불, 개주뿌리. 우리 경상도 말로는 감기를 개주뿌리라고 합니다. 개주뿌리 안 걸리겠나. 개주뿌리 걸려가 또 죽을 수도 있어. 감기, 옛날에는 이 감기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고 부인하다 보면은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 또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 이거 정치자금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수진 의원이 이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